와인은 자신들이 선조들이 신과 싸워서 흘린 피라고 본 거예요. 피예요. 그 피가 땅 속에 스며들어서 포도가 되고 그 포도로 다시 즙을 낸 와인을 우리가 마신다. 선조를 기념하는 거예요, 역시. 안녕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술 전문가 주류문화 칼럼니스트 명호입니다. 이 기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님 성형을 하셔서 지금 살짝 붓기가 있으셔서 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면은 다음 편부터는 아마 참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 가고 싶어요. 여기 목소리만 나오니까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허전해. 그러니까 뭔가 옆에 좀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저 남자는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남자는 나도 싫어해. 절진 않아. 이번에도 와인 이야기를 이어갈 건데 기독교 그때 기독교 성경 얘기 다뤘잖아요. 약간 또 고대 얘기를 좀 할게요. 근데 저는 진짜 이건 생각 못했는데 이집트에도 레드 와인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이집트가 제일 많이 싸웠던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아시리아 뭐 이런 데 많이 싸웠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가요, 기원전 3000년 전에 이미 피라미드를 만들거든요. 아, 그렇지.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언제 등장했냐면은 기원전 그 0년 전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와 이 피라미드의 간극은 3000년이고 엄청나구나. 네. 클레오파트라도 우와 이랬던 거예요, 당시에. 그러네. 이집트 사람들이 이런 거 엄청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면 이집트 역사가 그 다음에 엄청나구나. 아이폰이 나온 게 2000년 후잖아. 와, 그러네. 그러니까 아이폰이 나온 거보다 이 피라미드 있었던 게 더 오래된 거예요. 왜 이렇게 역사가 길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죠, 진짜. 여기도 기원전 3000년 전이면 진짜. 근데 계속 싸운단 말이야. 네, 계속 이 중동의 민족들과 또 중동의 국가들과 계속 싸우고 히타이트족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아시리아 싸우기도 하고 바빌론 쪽도 아마 계속 이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 문명 교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가 최대 전성기로 이 영토를 확장했을 때가 지금의 레바논, 아라비아 반도? 네, 레바논 쪽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죠. 그 지역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해안을. 예, 그러니까 그 지역 바로 옆에 그냥 아시리아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쪽에서 와인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맥락을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미 조지아에서 기원전 6000년 전에 만들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으로 가서 그게 기원전 5000년, 4000년 전을 봐요. 근데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에서 이어지는 도시가 어디냐면은 시라즈라는 도시가 있어요. 시라즈? 진짜 유명한 도시, 시라즈. 너무 아름다운 도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시라즈. 어디 있는 거예요? 이란. 지금도 이란? 있어요. 네. 실크로드의 중심지기도 했는데 여기서 나온 포도 품종을 가지고 유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시라 품종이에요. 들어봤어요. 그거 시라. 맞아요. 호주에서 시라즈라고 그러고. 네, 물론 이제 이게 DNA적으로 맞다 안 맞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 이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이 좀 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좀 가까운데 아직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데 이쪽으로 가서 그 자그로스 산맥에서 만들었던 와인을 수입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넘어갔다는 거면은 얘네들은 이집트는 수입만 한 거예요? 아니요,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나일강이 범람을 하잖아요. 네, 나일강 주변은 엄청 비옥해요. 거기 쌀 농사하는 데 아니에요? 아니 포도 농사 졌죠. 그리고 원래 건조하고 사막일수록 포도 농사도 잘 됩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수분이 없으면 없을수록 당도가 올라가. 당도 높아지죠.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에는 이 햇빛이 얼마큼만이 쪼이냐 되게 중요해요. 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양이 튼실해져. 광합성을 더 많이 하니까. 네. 그리고 사막 같은 경우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나죠. 밤의 기온차가 많이 나면은요, 다음 세대의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더 열매의 당도를 높입니다. 그래요? 당도가 높아야지 다른 동물들이 먹고 배 털어서 유혹하니까. 그걸 다시
씨앗을 낳고 씨앗으로 하여금 다시 또 클 수 있는 거니까.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실은 이게 잘 맞아요, 구조가. 완벽한 사막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서 나일강 주변은 뭐 농업을 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포도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뭐 수입을 했다 이런 말도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그 와인을 만들었다는 벽화 그대로 있어요. 벽화가 있다고요? 벽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다른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벽화라도 그려놓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밟아요. 포도를. 똑같네? 네, 밟아요. 그러면은 이게 밟으면 밑에 이렇게 호스가 있어, 거기서 이렇게. 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쭉. 그쵸. 그 관을 통해서 포도즙을 받는 그런 그림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이집트 쪽에? 네네. 그리고 포도 따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와, 신기하다. 그 와인을 만든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벽화로 해서 막 자기네들 신화도 막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 그 벽화가 있다는 거면은 그 관련된 뭐 신 같은 게 있어요? 얘네들? 있죠. 자, 일단은 이집트인이 굉장히 와인을 좋아했던 걸로 봐요. 좋아했다고요? 신기하네?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느냐? 와인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신과 싸워서 흘린 피라고 본 거예요. 아, 그 저번에 기독교처럼? 네, 피예요. 그 피가 땅 속에 스며들어서 포도가 되고 그 포도로 다시 즙을 낸 와인을 우리가 마신다. 선조를 기념하는 거예요, 역시. 와, 진짜 와인을 빨간색 하나로 엄청 울고 먹는다. 메모리얼 데이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와인에 대해서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한 거예요. 당시에는. 네. 그래서 와인의 신이 이 이집트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와인의 신 그럼 그리스에 그 있잖아요. 술 좋아하는 그 술신. 그렇죠. 디오니소스. 맞아, 술신. 그리고 그것이 로마로 이어져서 바쿠스. 맞아, 바쿠스. 한국으로 이어져서 몰라요. 바카스. 아, 그래요? 네, 바카스. 바카스가 그 약간 술 그런 걸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동아 오츠카 제약 회장님이 로마 갔다가 바쿠스 신전 바쿠스의 모습 보고 우와 이거다 그래서 바카스로 줬다고. 근데 에너지 드링크인데 완전 뭐 에너지 활력제인데 그게. 네. 와인 에너지 활력제였지 옛날엔 다. 의미는 좋다. 맞다. 그렇다. 야, 이거 뭐 진짜 억지야. 나 진짜. 아무튼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우리나라까지 연결되는데 그러면 그게 그리스, 로마가 이집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줬어요. 그래요? 자, 보면은 그 이집트에서 제일 많이 전쟁 때 많이 사용했던 그 무기 중 하나가 전차예요. 아, 유명해요. 네, 그 전차, 이집트 전차. 네, 전차 유명하잖아요. 그 영화에서 많이 나오고. 근데 배너 같은 데 왔어. 그렇죠. 로마의 그 배너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거 글래디에이터 보면은 전차 나오잖아요. 그쵸. 그게 실은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게 신이에요? 그래서 와인의 신은 무엇이냐? 오시리스라는 존재입니다. 오시리스? 오시리스가 이집트의 와인의 신이에요. 근데 잠깐만, 오시리스 들었는데 걔 근데 그건데 그 신 아닌데 다른 신인데? 와인의 신이에요, 오시리스. 원래가? 예. 와인의 신이기도 하고 정치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신이 와인의 신인데 지하의 염라대왕이라는 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부활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뭐 동생이 어딘가에 사치 뭐 찢어져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세트라는 그 동생한테 게임을 당해서 형한테 굉장히 잘 맞는 관을 만들어서 들어와. 그러니까 그래 그럼 들어보자. 딱 맞지. 너무 잘 맞네. 잠깐 뚜껑 닫아볼게 하고 뚜껑 다 못질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못질을 해서 얘가 어디로 가냐면 그 나일강에 버려버렸는데 그 나일강에 흘러서 레바논까지 갑니다. 와, 딱 멀리 간다. 네, 레바논에 갔는데 레바논에서 그거를 발견한 그 왕이 그 자리에서 뭔가 나무가 피어났어요. 나무가 생기게 됐고 이 부인인 이시스라는 인물이 그 왕가의 유모로 갑니다. 유모로 가서 시신을 찾아와요. 잠깐만. 그러니까 신이잖아요. 네. 오시리스가 세트에게 꾀임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 레바논으로 갔고 거기에 오시리스의 아내인 이시스 신이 그 레바논에 있는 왕가에 가서 유모가 된다고. 유모가 돼요. 신인데. 네. 웃기네. 아무튼요. 유모가 되는 스토리가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성경하고. 뭐 있어요? 네, 모세도 약간 그런 게 나요. 엄마가 모세를 물속에 흘려보냈는데 그 모세를 이집트의 왕가에서 키웠고 엄마가 그걸 알고 그 집에 유모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약간 스토리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근데 거예요. 얘는 신이잖아요, 여기는. 신이지. 어쨌든. 어. 예, 어쨌든 그런데 시신을 찾아왔는데 걸려요. 이집트에 와서 세트한테. 또 아이고야. 세트라는 신한테. 막 쪼개서 열쇠 조각으로. 나 그거 막 쪽쪽에다가 들었어요. 네, 쪼개서 버려졌는데 나중에 그것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되죠. 부활을 하게 돼서 결국은 뭐 그 사이에서 아들은 이제 호루스라는 호루스. 아들을 낳고 호루스가 그 세트랑 계속 이제 싸우는. 태양의 신인가 무슨? 뭐 새 모양인데. 매였어요, 매. 맞아요. 네. 매였고 세트는 개였고. 네. 강아지, 개, 네. 사냥개.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사냥개와 사냥매의 싸움이다. 네,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결국 약간 호루스가 좀 더 유리해요. 근데 결국 뭐 완벽하게 이기다 이런 건 아닌데 그 제일 유명한 게 그 호루스의 눈이잖아요. 들었어요. 네, 호루스의 눈이라고 그 이후에도 계속 호루스의 눈이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것이 그 미국 1달러짜리 맞아. 피라미드 위에 있는 그 눈이라고. 그 음모론. 네, 맞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눈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게 연결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오시리스라는 인물이 죽었다 해서 살아난 거야.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서 우리나라 말로 염라대왕 같은 경우가 돼요. 네. 근데 그렇게 염라대왕이 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죽어가지고? 네. 죽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시리스는 농업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엄청 와인의 많네요, 신이기도 하는 하고 일이. 여러 가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다 식물들은 다 땅 속에 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로 간 거야. 네, 지하로 간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오시리스의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신인데 네. 무슨 고블린도 아니고 뭐 그렘린인가 그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땅 속에서 피어날 때 식물이 피어날 때 녹색이잖아. 그게 녹색인 거야? 네, 녹색이잖아. 잠시만요. 근데 오시리스가 이집트 신화 중에 가장 높은 신 아니에요? 아니 제일 높지 않아요. 다른 신. 그 외에 라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태양신 뭐 이런 거 있어요. 맞아. 라. 네, 라 뭐 이런 거 있어요. 어쨌든. 그부터 근데 중요한 신 중 하나인데 이 사람이 농업도 하고 염라대왕처럼 지옥의 신도 있고 와인의 신도 있고 와인도 하고. 네네네. 어쨌든 죽었다가 새로 되살아나는데 이게 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도가 정말 겨울 되면 엄청나게 볼품 없어지거든요. 삐쩍 말라요. 삐쩍 말라. 볼품 없어지고 정말 다 죽은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이 여름이 되면 이게 부활을 잎도 피고 뭐 당연히 꽃도 피고 열매를 잘 맺기도 하고 죽은 것 같은 포도 가지를 마디만 딱 제대로 돼 있는 거고 딱 꽂기만 하잖아요. 무조건 되살아나요. 웬만하면. 그렇게 자생력이 좋아요? 진짜 잘 살아나요. 그 상황에서 잘하는구나. 네, 잘 강해요, 얘가. 그러니까 실은 그런 거에 부활이라는 이미지를 준 거죠. 그 오시리스도 연결되네. 네, 그러니까 오시리스가 실은 굉장히 제일 많이 영향을 준 게 누구냐면은 디오니소스예요. 잠깐만. 그리스에서 이집트 온 게 아니고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간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갑니다. 오래됐지, 얘가 이집트로 역사가. 왔습니다. 네. 참고로 그 이집트의 그 오시리스의 시신이 쪼개져서 레바논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레바논의 주요 도시 이름이 뭐냐면은 비블로스라는 지역이었어요. 비블로스? 네, 거기는 약간 나중에 이집트의 약간 반식민지화 같은 그런 곳이 되는데 이집트의 영토 중에 하나 있어요. 나중에는 이집트의 영토가 돼요. 그 비블로스에서 유래한 것이 그 거기가 페니키아인들이 주로 해상무역을 하던 곳이잖아요. 많이 적어야 됐어요.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페니키아 문자가 나중에 그 알파벳의 기원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비블로스란 말에서 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록한다, 남겨놓는다, 뭐 이런 의미로 바이블이 된 거예요. 비블로스 바이블이 되는 거야? 그러겠네. 비슷하겠네. VI. 네네. 비블로스니까. 네. 야, 신기하다. 근데 비블로스는 또 어디서 왔느냐? 파피루스에서 왔어요. 파피루스? 네. 참, 이집트 최고네. 그러니까 이집트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던 거예요. 실제로 3,000년을 그렇지. 3,000년 재고 있었는데. 근데 얘네도 조지아랑 마찬가지로 엄청난 오래된 역사인데. 네네. 근데 얘네 와인은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저도. 그쵸. 얘네도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한 90% 정도 되고 많죠.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5%, 10%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와인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술에 대해서? 네, 그래도 있었어요. 이게 돈이 되는 걸 아니까. 만들었다가 군부 정권에 다시 들어오고 막 이렇게 제대로 안 돼요. 안 되다가
와이너리 자체는 있었는데 그거를 2000년대 초반에 하이네켄이 삽니다. 하이네켄이? 하이네켄이. 돈이 되는 걸 알았구나. 네, 하이네켄 산하에 지금 와이너리가 이집트에 있어요. 그럼 얘는 레드예요, 아니면 화이트예요? 레드도 있고 화이트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어요. 현재 잘하는 포도로? 네. 딱 보면은 홈페이지 맨 처음에 앞 화면이 피라미드예요. 이집트인 거네. 네, 이집트예요. 야 신기하다. 그거 먹어보고 싶다. 먹어보셨어요? 네. 이거 한국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또? 네, 이거 이집트에는 잘 못 봤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집트 술이라고 하면은 와인보다는 저 약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몽골 같은 경우 마유주 해가지고 말 우유를 끓인 술, 뭐 이런 것처럼 낙타 우유나 아니면 코코넛 발효주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와인이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집트 와인은 레드 와인가 좀 더 인기 많았다 봐요. 왜냐면 신들이 흘린 신들과 싸운 선조들의 피다 뭐 이런 부분. 그래서 레드가. 네, 화이트도 물론 있긴 있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뭐 레드가 좀 더 인기가 있었다고 보고. 어디든 레드가 그러네요. 뭐 이집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화이트 와인은 그냥 음료수인데 레드 와인은 이게 제주용 제사라든지 이게 연결이 다 되는 거죠. 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술이 레드 와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편을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일본 사케나 이런 거 나오죠. 일본 위스키 편이나 이런 위스키 편에서 의미 부여해가지고 사실은 뭐 20년 묵었냐 50년 묵었냐의 그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결국엔 이게 말 그대로 썰이잖아. 이게 입을 잘 푼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의미를 부여해서 더욱더 그 사람이 커지게 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사기꾼이야 사기꾼.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그 이집트 역사가 3000인데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한 것이 실질적으로 피라미드가 세워져 3000년 거의 후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 클레오파트라가 사귀었던 인물이 이제 로마의 카이사르, 그치. 뭐 안토니우스, 뭐 이런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계열의 인물이 아니었더라고요. 그건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스 계열이었어요. 그리스 계열도 네, 왜 그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가 정복을 하거든요. 알렉산더 대왕 맞아. 맞아요. 헬레니즘 문화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쪼개지는데 넘어갔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 문명 나라가 쪼개지면서 그리스 사람들 계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일 거예요. 그쪽 계열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면서 그 이집트에 계속 그 계열을 약간 그리스 계열 쪽으로 가져간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문화가 계속 섞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인이 어디서 시작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계속 이동하는 것만 봐도 재밌겠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와인, 그리고 저는 진짜 완전히 와인이랑 동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집트가 와인과 연관이 있었다는 얘기를 다뤄봤는데 그럼 결론 좀 내주세요. 결론. 이집트도 와인 마시러 한번 가봅시다. 나도 가고 싶어. 와인 먹고 싶어. 이집트 와인은 진짜. 그 벽화를 좀 내놓으면 확인 좀 해야겠어.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 그 디오니소스는 이집트 진짜. 와인 벽화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오시리스가 술의 신이니까 그 모습이 보고 싶어요. 말 그대로 그 그리스 디오니소스 같은 경우에 속된 말로 꽐라된 모습이 생각나는데 오시리스도 과연 꽐라된 모습일까? 그것이 염라대왕 모습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이란 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염라대왕 모습 잘 나오고. 근데 이제 이집트 벽화가 가면 어마어마하게 정말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한두 개 그려놓은 게 아니야. 그래요? 다 그려져 있는 거야 이게. 가보고 싶다. 맥주 얘기서도 할 거 많죠 이집트는 또. 맥주? 맥주 관련해서도. 그래요? 나중에 또 얘기하죠. 신기하다. 그러려면 우리가 구독자가 뭐 10,000명이 넘어야 돼요. 진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제발 많이 도와주십시오. 마찬가지로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